자, 문법과 문장 독해를 한 번에 Grammar and Structure. 자, 오늘은 56번부터 60번까지 또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56번 문제고요. 이제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하고 가정법을 또 처음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이제 기존 수강생이라면 이제 가정법 좀 해왔을 텐데, 일단 가정법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제 수업을 들어왔던 친구들은 이제 무슨 얘기할지 바로 알죠. 바로 가정법은 핵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정법의 문법적인 핵심은 바로 이거, 시제일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끝이에요. 가정법은 어법 문제로서의 가정법은 시제만 맞춰주면 끝나는 겁니다. 즉 가정법의 모양새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if 다음에 현재 시제가 나올 때 이게 가정법 현재니 가정법 과거니 가정법 과거 완료니 이런 말은 중요치 않고요.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시 한번 가정법의 모양새는 세 가지 뿐입니다. 그럼 여기 이 현재 시제, 과거 시제, 헤드 PP 이 과거 완료 시제에 맞게 이 뒷부분에 조동사의 시제만 맞춰주면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현재니까 여기 조동사에 현재 형태 쓰면 되겠죠. 동사 원형 붙여가지고 알다시피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쓰니까요. 그럼 여기 답은요. 과거 시제니까 그렇죠. 조동사의 과거 형태 쓰면 되겠죠. 그냥 보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조심할까요? 여기도 헤드 PP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에다 헤드 PP를 써야 하지만 알죠. 동사 원형 쓰니까 have PP로 바뀌는 것뿐. 그냥 시제만 맞춰주면 끝나는 겁니다. 반대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보이잖아요. 여기 다 보이네. 여기에 지금 조동사의 현재 형태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동사의 현재 꼴. 그 다음에 여기 과거 형태 조동사의 과거 형태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그냥 과거 동사. 자,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조동사 과거에다 have pp 붙어 있는데 원래 모양 기억나죠? had pp. 이렇게요. 끝나는 겁니다. 문법은 가정법 문제는요. 틀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눈을 떴냐? 감았냐? 이 문제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가정법의 해석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잘 보세요. 일단 이 부분 해석은 다 잘할 거예요. 뭐 한다면 뭐 할 거다. 이거 한다면 이거 할 거다. 됐죠? 그런데 이 부분이에요. 우리 제자님들 당연히 과거 동사가 보이니까 이 부분 해석하라 그러면 했다면이라고 번역을 할 텐데 아닙니다. 얘도 한다면이고 얘도 한다면이에요. 이 간단한 말을 문법책에서 여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중요한 메시지를 놓쳤다고요. 중요한 메시지. 과거 동사가 나와도 뭐 한다면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다면이란 말을 하려면 현재 시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건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한다면이란 말을 하는데 과거 시제를 썼다는 건요. 이건 일어날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제발 좀 여기나 둘 다 한다면이라고 번역을 하세요. 다만 뒤에 어감이 이쪽은 가정하는 거다 보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뭐 한다면 뭐 할 텐데 에이 못해 이런 어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헤드 PP가 떴을 때 여기를 했다면이라고 번역하는 거고 한 방에 느껴지는 거죠. 이건 안 한 거죠. 했다면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했을 텐데 이렇게요. 그래서 가정법에 정리를 해보면 가정법의 문법적인 포인트는 시제일치다. 다만 독해적 포인트를 주의하시라. 자, 이제 기본 지식 잡혔죠?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가정법 문제. 놓칠 뻔했네요. 미안합니다. 다만 잠깐 이거 이제 여기서 잠깐 필기 좀 해놓고요. 필기 잠깐 퍼즈. 됐죠? 자, 다만 약간 하나 응용된 거 놓칠 뻔했네요. 이 비동사 가정법의 과거 동사가 were 때 비동사는 주로 were를 써주는데 가정법은 약속돼 있습니다. was 잘 안 써요. was입니다. 다만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일어나서 were 주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were 주어 if 생략돼서 도치됐구나. 이런 건 하나의 약속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if가 생략되면 도치돼서
if 생략된 채로 had 주어 PP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놀라지 않도록. 나머지 원칙은 똑같아요. 여기 과거 동사니까 여기도 조동사의 과거. 여기 had PP 나왔으니까 여기도 조동사 과거에 have PP. 그 해석법도 똑같고요. 요것만 조심하세요. were 주어, had 주어 PP. 보이진 않지만 전부 다 앞에 if가 생략되어 있는 가정법이다. 됐죠? 자, 여기까지 지식 잡고 이제 들어가면 선생님 왜 이 부분에 체크했는지 느낌 좀 옵니까? had I done 이 부분 had I done 원래 문장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If I had don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생략하면서 도치. 그럼 끝났잖아요. 여기 had PP 떴으니까 무슨 과거 사실의 반대 뭐 가정법 공식 필요 없이 시제만 딱 맞춰줘서 have been good 됐죠? 문법은 이렇게 끝난 겁니다. 자, 이제 해석해 볼게요. The doctor said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Had I done any more serious movement 자, 내가 좀 더 심각한 움직임을 했더라면 any more 조금이라도 더 심각하게 뭔가 움직였더라면 그랬더라면 at the accident 그 사고에서 그랬더라면 I would have been walking 나는 걷고 있었을 텐데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럼 뭔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심각하게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안 움직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요. 됐죠? 가정법에서 도치되는 것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자, 56번 했고요. 57번 어순입니다. 어순 문제는요. 지식이 좀 하나 있어야 푸는 건데요. 바로 이 지식입니다. 무슨 thing, 무슨 body, 무슨 one, 그러니까 someone, somebody, something 이런 식으로 끝나는 말들은요. 약속돼 있습니다.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이건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단수 남기니까 좀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thing으로 끝나는 말이니까 something positive 이렇게 여기서 이건 특히 학교 내신 시험에서 순배열 문제로 꽤 많이 출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알아둡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 보는데요. 이건 선생님이 읽어주면서 해석하면서 선생님도 수업 준비하다가 우리 제자님들에게 좋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해석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However, 그러나 뭔가 글의 이름을 바꾸면서 얘기를 하네요. It is possible. 그건 가능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여기 it이 가주어, 진주어. To train the mind. 여러분의 마음을 train은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is possible. 가능합니다. Even when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 정확하게 번역하세요. Even when 심지어 이럴 때조차도 됐나요? 역접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you are experiencing the worst. 여러분이 최악을 경험하고 있는 그럴 때조차도 됐나요? 그럴 때조차도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건 가능하다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하나 포인트 좀 하나 잡아둘게요. 굳이 뒤에 이제 해설지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나타내면 이때 to는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 선생님적인 수준은 아닌 이상 한 방에 읽으면서 여기 to가 하기 위해 부사적으로 쓰였군 이런 거 잘 몰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팁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문장 중간에 to가 나왔는데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번역해 버리세요. 그래서 to 한다 이렇게요. 그냥 동사처럼 번역해 버려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속독하는 상황에서는 문장 중간에 to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to 한다. 됐나요? 여기 정확한 해석은 하기 위해서인데 모르겠으면 그래서 to 한다. 그럼 다시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마음을 훈련하는 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to look for the potential 잠재력, 가능성을 찾는 겁니다. something positive 뭔가 긍정적인 것에 대한 in the very 제가 이건 단어 정리해놨죠. 바로 그란 뜻입니다. 매우 아니에요. 바로 그 상황에서도 circumstance, situation 상황이죠. 근데 어떤 상황이냐? are known as problems.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무언가 긍정적인 무언가 그걸 찾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석은 됐죠? 잘 보이나요? 약간 지금 약간 빔이 흐릿해서 주인공 얼굴이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가장 애정하는 영화, 언제나 올타임 넘버원, 94년도 영화고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고, 원래는 이제 원작 소설이었던 영화입니다. 이 작가 역시 되게 유명한 작가고요. 독특하게 이 원작자가 쓴 모든 소설에는 초능력자가 나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초능력자가 나오지 않은 소설이에요. 다만 모든 소설에 항상 엄청난 반전을 넣어놓는 그런 작가인데요. 이 영화 역시 마지막에 와 하면서 보고 또 마지막에 영화가 이제 다 끝났다, 긴장도 다 풀렸다는 그 순간에 영화가 안 끝나고 계속 러닝타임이 돌아가서 뭐지 하고 봤는데 중간에 하나 던져놨던 펀치라인이 다시 마지막에 한 번 더 오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또 말을 해버리면 스포가 되니까. 그런 영화입니다. 선생님 믿고 한 번쯤 볼 만한, 그리고 또 이게 TV 채널에서 틀어보면 많이 하는 영화니까요. 혹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보시고요.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 배우가 아주 잘 나가는 젊은 은행가인데, 은행의 이제 부은행장인데, 바람 피우던 자기 아내를 술 먹고 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종신형, 2번의 종신형을 받고 무기징역을 2번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뭐 영혼이 나오지 말란 말이죠. 이제 쇼생크라는 감옥에 이제 투옥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목에서 느껴집니다. 쇼생크 탈출이니까 탈옥 영화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영화 3분의 2 지점까지는 제목을 잊어버릴 정도로 영화 스토리에 그냥 몰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주인공 심리 묘사라거나 그 상황들에요. 알겠나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건 스포해도 되죠. 쇼생크 탈출이니까 탈출을 하겠죠. 근데 탈출을 하고 나서 이 주인공이 듀프레인인데, 듀프레인이 이 흑인 친구, 이제 실제 배우 이름은 모건 프리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흑인 배우인데, 어쨌든 이 모건 프리먼, 이제 극 중에서는 레드입니다. 레드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건데요. 그때 그 편지에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Remember Red. Red 기억해. Hope is a good thing. 희망은 좋은 거야. Maybe the best of things. 최고의 것일지도 모르죠. And no good thing ever dies. 어떠한 좋은 것도 결코 사라지지 않아. I will be hoping. 난 희망하고 있을게. This letter finds you. 이 편지가 너에게 닿기를. 그리고 네가 잘 있기를. 너희 친구 앤디가. 그래서 앤디 듀프레인. 그래서 앤디입니다. 영화를 아직 안 본 상태인 친구들은 조금 이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공부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특히 하위권 친구들 성적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해도 안 오르는 것 같고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늘 못 보고 모의고사도 항상 성적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근데요, 여러분이 믿고 지지하고 신뢰해주고 희망을 가져야 될 대상 역시 여러분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고 난 안 되라고 생각해봤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듀프레인도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영화 말미에 나오는 이 편지와 함께 마지막에 해변에서 이 둘이 만나는 장면은 영화 역사상 길이길이 남는 장면이고 선생님도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영화 안 보신 친구들은 꼭 한번 보시고요. 희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영화 얘기 그만하고요. 넘어갈게요. 58번 분사구문입니다. 자, 하나 주의할 거, 여기서 실버가 은이 아니라 등장인물 이름입니다. 이름도 여러분 좀 헷갈리게 했는데요. 이런 거 하나 정리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참 많이 출제되거든요. ing 쓸래, ed 쓸래.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기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써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문장의 구조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즉, 이 자리가 동사 자리 아니야? 이거 먼저 생각해 보셔야죠. 왜냐면, ing는 절대 동사가 안 되지만, hope 이렇게 ed로 끝나는 단어는 동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에 동사가 없다면 정답은 ed가 되는 거겠죠. 즉 해석상 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동사가 있어, 이거 말고 딴 데 동사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능수동 판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silver showed 하고 여기 이미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 자리는 구조상 동사 자리는 아니고 이미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능동이냐 수동이냐인데 언제나 얘기하죠. 능수동은 대상 잡으시라고요. 매번 얘기하죠. 대상 별거 없다고요. 얘가 직접 수식하는 명사 아니면 문장의 주어요. 그럼 여기서 문장의 주어는 실버니까 실버가 그걸 동료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면서 실버가 희망됩니까? 희망합니까? 당연히 희망하죠. 이렇게 끝. 됐죠?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합니다. 뭐 마저 읽어볼까요? Someone, 누군가가 would figure out, 알아내기를 what to do with it, 그것과 함께 도대체 뭘 할지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말 빈출되는 ing, ed. 제일 먼저 구조부터 먼저 보고 능수동으로 넘어가라는 거. 됐죠? 자, 59번 갑니다. 자, 이 도치라고 대놓고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문법 지식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도치요. 사실 도치는 말의 순서를 바꾸는 거고 강조하기 위해 문장, 말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사실 좀 이상한 게 영어 문장 원래 주어로 출발해야 되는데 not only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앞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부사어구인데 부사어구가 또 우리 제자님들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또 부정어구요. 근데 이 부정어구의 영어권 친구들은 only까지 부정어구로 여깁니다. 일단 이건 알아두세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뭔가 강조를 위해서 뒤에 있다 앞으로 튀어나오면 뒤에 어순이 뒤집어지는데 지 멋대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 대표적으로 의문문 어순을 따르는 형태로 어순이 뒤집어집니다. 이렇게요. 의문문 어순이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의문문 어순 그러면 대충 다 알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주어로 뒤집어지겠죠. Are you crazy? 이런 것처럼. Are you happy? 뭐 이렇게요. Are you busy? 뭐 이런 식으로 비동사 주어로 뒤집어질 것이고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이라면 do 주어 동사로 바뀌겠죠. 의문문 어순처럼 바뀌니까요. Do you like me?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영어 문장에 조동사가 있다면 조동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도 바뀔 수 있겠네요. Can you help me? 이런 식으로요. 즉 사실은 의문문 역시 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문문 어순으로 뒤집어진다는 거. 한 번 더. 도치라는 걸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내버린 거고 앞으로 얘네들이 튀어나왔을 때 뒤에 어순이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문장 패턴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도 not only하고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여기 이 주어 동사 앞에 당연히 일반 동사가 나왔으니까 do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조심할까요? do가 튀어나와야 되겠죠? 지금 일반 동사가 있는 여기 stay 일반 동사가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 하나만 조심해야 되겠네요. could하고 과거 상황이었으니까 do가 아니라 did. 요거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이런 거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주의하도록 필기 좀 해놓고요. 됐나요? 자, 해석해 볼게요. 갑니다. Not only the bookmark, 이게 책갈피죠. 책갈피가 stay in place, 자, 자리했을 뿐 아니라, 자, 우리 논리적으로 not only 버돌서 나오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뒤쪽에 하고 싶은 얘기죠. 이것도 몰랐으면 알아두세요. 앞에 거 뿐만 아니라 뒤에 거 하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뒤에 거 강조. 자, it could be removed. 자, 그건 없애질 수,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without damaging the pages. 그 페이지에 뭔가 피해를 입히지 않고도. 그러니까 원래는 책 접어가지고 몇 페이지 봤다 이렇게 해놨는데 책갈피 싹 넣어놨더니 아하 그 자리에 고지고대로 잘 있었고 또한 제거할 때 책에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 됐죠? 오케이. 오늘 마지막 60번 문장. 우리 또 앞에 강에서 살짝 정리했었던 대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출제 의도 이렇게 is 쓸래 does 쓸래 물어보는 순간 느낌이 좀 와야 돼요. 다시 한번.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반복하기 싫어서 쓰는 게 대동사니까 대동사는 해석 꼼꼼하게 해보면 돼요. 정확하게 어떤 동사 받는지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석 문제예요. 해석해 볼게요. Almost everybody, 거의 모두가 would rather, 우리 또 수거 하나만 정리돼 있네요. would rather A than B 해가지고요. 차라리 A 하겠다 than B 하느니 정해져 있는 수거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would rather A than B 차라리 A 하겠다. 오히려 A 하는 게 낫겠다. B 하느니 이렇게요. 자, 해석해보면 모두가 차라리 buy things in a stores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사겠다. 근데 어떤 가게냐? permit, return. 이때 return은 명사로 쓰인 거고요. 동사가 아니라 허용해주는 반품, return을 허용해주는 그런 가게에서 차라리 물건을 살 거다. 자,
어디에서 보다. 어떤 하나에서 뭐는 당연히 그 가게일 거고 어떤 가게요? 앞에 나와 있는 동사들 중에 뭐 하지 않는 가게요. 당연히 앞문장 잘 보면 잠깐 생각 좀 해보세요. 됐나요? 그렇죠. 당연히 뭐 하지 않는 가게.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가게.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대동사 문제를 자꾸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이유는요. 문법도 문법인데 여러분들 독해 똑바로 할 수 있나?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가정법도 출제가 됐었고요. 몇 가지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늘 얘기하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